근데 대전이 지금 진짜 좋아. 안 보이지 않아. 최근 5경기 때 광주 2대0으로 이겼고 서울 2대3으로 이겼고 그리고 전북이랑 0대0 났고 울산 1대0한테 졌지만 그러니까 2승 1무 2패인데 좀 더 색깔적인 부분이 너무 아쉽다 올 시즌. 좀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즌 중에 감독 매물 찾기는 좀 어렵고 어렵지. 당연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정효 대전 그럼 이종효 날개 달 것 같아. 대전 정도만 돼도 일단은 이종효 감독은 전폭적인 투자를 원하는 감독인데 일단 딴 걸 다 거두절미하고 그렇지. 누가 투자만 해주면 내가 구워 삶아서라도 해서 결과물 보여줄게. 쇼맨십이 됐든 축구가 됐든 선수가 됐든 세일즈가 됐든 내가 뭐라도 보여줄 테니까 남 믿고 해줘가 광주에 계속 이걸 어필을 계속 했던 감독이잖아. 그래서 이런 대전 같은 기업에서 사실 삼성이 옛날에 잘 될 때도 보면 결국엔 기업이 전폭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다가 본체의 삼성에서 삼성 계열사지만 제일 모직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점점 투자가 줄어드니까 같이 날아간 케이스잖아. 기업이 이미 큰 손때가 타고 났다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이 입맛들을 편하게 하고 좋았던 시절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근데 대전에 이정효가 가면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광주 같은 경우에 요번에 잘 됐을 때 뭔가를 했어야 돼. 그게 있어. 요새 K리그 팀들 중에 클럽하우스 없는 팀이 거의 없어. 난 몰랐는데 광주가 축구도 물론 축구지만 야구가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1위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 가 있지. 약간 그거에도 한몫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지자체의 힘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데 수원도 놓고 보면 수원 FC나 사실 KT나 따지고 보면 팀이 프로화가 돼서 여기 이 시민구단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나름대로 밸런스가 난 있다고 봐. 지금 KT나 수원 FC나 그리고 이 근접거리에서 스포츠를 대하는 자세들도 광주보단 수원이 전반적인 괜찮은 인프라를 들고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이미 광주라는 지방도시권에 있는 걸 또 시민단체로 봤는데 축구도 축구인데 축구도 너무 좋아. 보편화적으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인데 너무 야구가 기아가 또 계속 그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도시다 보니 이거를 축구로 뭔가를 순환시켜서 가져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근데 광주 팀 자체가 이정효 감독 처음 부임했을 때 선수단 모험 있잖아. 복도에서 풀었대잖아. 비 오는 날. 그리고 숙소도 목포로 원래 광주가 목포였잖아. 축구센터. 그러니까 목포였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잔디 얘기가 또 나오는 건 좀 그렇지만 광주 축구 전용구장 그러니까 지금 광주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다가 해놓은 거를 지금 잔디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광주 FC의 클럽하우스 역할을 지금 그 구단 그 지금 메인 본부석 그 건물이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광주 FC가 훈련구장이 없어서 훈련구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이잖아. 이게 옛날에 성남이 탄천에서 훈련했어. 맞아, 옛날 탄천에서 했지. 성남 일화가. 그 성남 FC 때는 더 심해졌고. 근데 그 성남도 클럽하우스 2021년에 지었어. 그리고 인천도 2020년에 클럽하우스 지기 전까지는 숭인구장에서 훈련하고 아니면 이제 문학구장 쓸 때 문학구장에서 훈련하고 그런 식으로 썼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천 옛날에 인조잔디에서 훈련했잖아. 최악이었어. 어떻게 프로가 그래도 프로인데. 근데 생각보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인조잔디에서 운동하는 팀들 꽤 많았어. 훈련은 인조잔디에서 하고 경기는 천연잔디에서 뛰고. 뭐 있긴 있었다, 맞아. 꽤 많았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경기력이 달라지니까. 포항이랑 울산 같은 경우 클럽하우스가 예전부터 있었고 뭐 수원도 2006년에 있었고 전북은 아니야. 전북도 운동장이 훈련장만 있었고 전북은 아파트 살았어. 클럽하우스 생긴 건 좀 나중 일이야. 수영장 생기 했는데 그치, 맞아. 광주는 그런 인프라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시티즌은 대전 시티즌 시절 클럽하우스를 지어놨어. 근데 거기다 이제 시설 투자를 했을 거니까 더 좋을 거고. 자, 인천이 32점. 인천 말할 게 있나? 그냥 개처럼 살아남는 수밖에. 이제 조성환 감독이 선수비 후 역습, 근데 역습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중앙 미드필더를 굉장히 신경 쓰는 스타일이고 그 중앙에서
원터치 투터치 안에 패스 뻗어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라서 그래서 제주 유나이티드 시절에 권순영을 굉장히 잘 썼고 그렇네 권순. 그러니까 그 중앙 미드필더가 뿌려주는 패스의 질이나 속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리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라서 그리고 수비에 대한 그거 의식이 엄청 빡센 감독인데 실제로 이제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갔지만 잘 안 됐지. 결국에는 선수비 후역수, 그러니까 전술이 좀 고착화되는 게 조직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근데 인천이야말로 그 방법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일단은 선수층이 두껍진 않으니까. 일단 첫 번째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그러면은 모든 선수들이 어떤 색깔을 그러니까 뭐 교체 자원이 많거나 플랜을 많은 걸 이렇게 입힐 수 있는 게 많은 선수들이 다 된다면 다양한 전술을 조금 더 플랜 B, C, CD까지 만들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기엔 일단 선수층이 너무 얇은 거지. 그러면 있는 이 선수층만이라도 플랜 A라도 잘하자가 인천인 것 같아. 그래, 플랜 A라도 끝까지 버텨서 잘하자. 그래서 강등권에 가서도 마법처럼 귀신처럼 좀비처럼 살아나는 게 인천의 축구이지 않을까가 1번이고 사실 그런 와중에 어쩔 수 없는 그 선수 구축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거 형이 말한 대로 센터백 정도 잘 뿌려주는 센터백 정도 하나와 무고사 스트라이커 정도 하나를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전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천이지 않을까. 근데 또 그런 거 치고는 뭐 무고사가 있지만 제르소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한테 돈을 안 쓰는 팀은 아닌 게 제르소가 최고는 올 연말엔 바뀌겠지만 지난 시즌 제르소가 최고의 모형이었고. 근데 어쨌든 팀 색깔이 변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빠르고 기술 좋은 윙어 그리고 피니시가 확실한 스트라이커 하나. 그다음에 센터백 하나. 근데 센터백도 있지만 그거 있잖아. 은포코가 있잖아. 은포코 같은 게 이제 유럽에서 경험 많은 미드필더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서 은포코를 데려왔는데 은포코가 또 범용성이 있다 보니까 은포코도 포드도 볼 수 있고 윙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38경기를 뛰는 동안에 결국에는 그 외국인들 4명, 3명이 들어가서 그리고 경기를 또 다 뒤집을 수 있는 만한 정도의 파급력이 무조건 다 팡팡팡팡은 아니니까 그 중간중간에 요소들에 필요한 건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필요한 스포츠에서 그게 조금 늘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어. 인천 유나이티드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어때? 제르소는 세징야가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건 세징야는 공을 아래서부터 공격까지 연결해주거나 그거를 갖고 가줄 수 있는 윙어야. 근데 제르소는 공이 가야 위력을 발휘하는. 그치. 공간에 떨어졌을 때에 본인이 뭔가 그 공을 탈차로 가기 시작할 때부터 힘이 근데 가해지는 멤버가 안 좋냐. 그러니까 그래서 신진호 왔지, 이명주 있지. 이 두 선수들이 베테랑이면서 기술이 나빠? 좋은 선수들이고 검증된 선수들이잖아. 근데 이 두 선수들 갖고 그렇잖아. 3-4-3 쓰는데 가운데 신민호, 이명주면 신민호가 아마 88인가 89인가 그럴 거야. 이명주 90이고. 그럼 30대 중반 선수 중앙 미드필더 둘만 박아놓고 그 힘들지 않을까. 그 예상하던 대로 갔고 거기에 이제 다시 김도혁이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왔고 했는데 이제 결국엔 최영준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왔잖아. 최영준 감독이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굉장히 오래 했고 지금 최영준 감독은 팀을 그냥 공격적인 리듬으로 많이 그러니까 공세적인 플레이, 공세적인 전술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 실제로 그거에 대한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게 강원전 한 골 넣고 따라갔지. 1대1까지 따라갔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득점하려는 경기가 계속 퇴장 당하고도 따라갔어. 최영준 감독이 그리는 그림이 뭔지는 알겠어. 그래서 근데 가지고 있는 재료들 가운데 오히려 이제 공통적으로 대전, 전북, 인천 개인적으로 이 팀들한테 중앙 미드필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북은 파이터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 근데 오히려 대전은 올해 주세종이 잘 못 나왔잖아. 맞아. 파이터적인 미드필더만 있어. 인천도 똑같은 거지. 파이터적이니까 마당새가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좀 팀 밸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가 있거나 혹은 그 밸런스가 아예 없거나 그렇게 돼서 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인천이 떨어져. 지금 이제 디비전 2에서 한 팀이 올라오잖아. 안양이 무조건 올라올 것 같아. 안양도 1부에서 있다가 2부로 내려서 전전긍긍하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 인천이 그런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안양도 몰라. 왜냐면 충남아산이랑 삼성전 일단 한 경기 덜 했어. 그러니까 안양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위는 아니야. 내가 그러진 않는데. 왜냐면 내가 수원 삼성이 2부에 있어갖고 이 K리그 2를 계속 보거든. 근데 경기력은 늘 그러니까 평균 경기력으로 보면 엄청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지 않기는 해 안양이. 안양 아니면 이게 안양이 올라오고 충남 아산이 올라오고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아니 근데 안양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경기력 자체가 K1에 지금 들어와도 비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양이 플레이오프를 내가 보기에도 안양이 플레이오프를 안 갈 것 같고 이거 한번 예상해보자. 강등 다이렉트 강등. 인천이 내려가서 레스터를 한번 꿈꾸는 거야. 지금의 강원처럼. 그러면서 다시 빌드업을 잘해서 인천이 올라온다면 더 뭔가 괜찮은 팀이 될 것 같아. 인천이 너는 다이렉트 강등 당한다. 올해는 아무리 인천이 왜냐면 작년에는 애초에 점수가 완전 빠둥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팀이 끌고 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점수 차는 아니니까. 나는 인천은 강등되면 올라오고 싶지 않을 거라고 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대전이나 대구나 2부를 경험한 적이 있어. 2부를 생각해봐. 부산 아이파크 못 올라오는 것 봐. 맞아. 그러긴 해. 1부에 잘 있다가 2부 내려가는데 거기서 허우적거려서 못 올라오지. 승격권까지 계속 올라는 와. 맞아. 플레이오프까지 계속 오잖아. 플레이오프 올라가고 플레이오프 끝에 올라가. 근데 우승해본 사람도 우승한 맛을 안다고. 근데 심지어 얘네 올라와 봤는데 그리고 인천은 애초에 있잖아. 팀 운영 자체가 위태 불안했던 팀이란 말이야. 그런 팀이 만약에 2부로 떨어져 분명 운영비 엄청나게 삭감될 거야. 그럴 수. 너네 2부니까 이거 감수해라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몸집 줄이기를 할 거고 무고사가 2부 리그에서 아무리 인천을 사랑해도 뛰겠냐? 승격해서 1년 정도 뛰겠지. 승격을 위해서 1년 정도 뛰겠지. 근데 인천 같은 스타일은 내가 K리그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인천 같은 스타일은 강등되잖아. 강원 한동안 못 올라오고 대전 한동안 못 올라온 것처럼 한동안 못 올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레스를 꿈꿔야지. 근데 일단 인천이 다이렉트 강등을 당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지. 전북도 갈 것 같아. 전북이 갈 것 같아. 대구가 좀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말하는데 그런 거지. 대구는 2부도 경험해봤고 중간 위치에서도 계속 중위권 싸움을 나름 계속 해봤던 팀이야. 올라도 와봤지만 결국 여기서 생존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봤던 계속 해봤던 팀인데 사실 전북은 계속 탑이었다가 울산도 마찬가지다. 탑이었다가 빠른 재정비를 통해 울산은 그래도 지금 다시 순위권에 올라오는 경쟁을 했는데 전북은 그걸 알면서도 버티다가 안 돼서 쭉쭉쭉 지금 끌려서 내려온 느낌인 거지. 여기서 다시 위로 조금씩 한 커플 두 커플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냥 플레이오프 때 버텨서 내년 시즌을 도모한다면 전북이 다시 올라와서 싸움을 내년부터는 시작 전부터 할 수 있는 팀일 것 같고 지금에서는 대구를 이긴다는 그 한 발짝 밟고 올라간다는 거는 1점 차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 1점 차인데? 대구가 헛짓거리 하면 바로 미끄러져 내는 거잖아. 대구가 한 번 미끄러지면 전북은 두 번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전북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선수단이나 지금 어찌됐건 갖고 가는 결과가 승리할 때는 확실하게 다득점하면 승리를 챙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휴식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북은 남은 하위 스플릿에서 좀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북보다 나는 대구가 더 그럼 잘하지 않을까. 나는 근데 이게 대구도 지금 세징야랑 에드가에다가 그냥 몰빵. 근데 나는 이게 과부하 걸릴 거라고 봐. 걸릴 수 나이가 있지. 너무 많아. 대신에 비기는 싸움을 나는 어떻게든 할 거라고 보는 거지. 그 한두 경기는 비기는 싸움을 갈 것 같은데 전북은 비기는 싸움은 못 할 것 같은 거야. 그 힘들 때. 갖고 있는 선수는 너무 좋은데 힘들 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강등권 싸움을 2023년에 팔로우를 해본 입장에서 3점을 따야 돼. 1점을 따잖아. 그 1점 때문에 강등등해. 그러니까 근데 전북은 비기지도 못하고 질 것 같은 느낌이야. 3점을 못 챙겨. 3점을 못 챙길 것 같은 거지. 대구는 1점이라도 챙길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의외로 전북이 올라올 것 같아. 인천이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고 나머지 두 팀은 살 것 같아. 세 팀이 강등권에 들어가지만 두 팀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살아남잖아. 근데 나는 요번에는 플레이오프로 살아남을 것 같아. 왜냐면 충남 아산이나 작년에 보면 알잖아. 김포가 플레이오프 올랐잖아. 근데 김포도 지금 돌풍이야. 아니, 지금 두 경기 겁나 잘해. 막 밀고. 근데 김포가 작년만큼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지금 뚝심이 너무 보인다니까요? 뚝심이 너무 좋아서 그래. 그 고정훈 감독이 선수들 헝그리 정신 자극하는 게 너무 강해. 어쨌든 마지막엔 그게 승리니까. 부산이 또 잘하고 있고 서울 이랜드 또 김도균 감독이 이런 개싸움 통해서 진흙탕 싸움 통해서 승격하는 것도 능하기 때문에 해봤으니까. 난 개인적으로 또 이제 수원 삼성이 좀 올라와서 수원 삼성이 플레이오프권까지만 올라오면 좀 어떻게 해보지. 왜냐면 선수단 체급은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일단 너는 인천, 대전, 전북 그대로다. 근데 여기서 강등 무조건 인천이 강등. 아니 그 다음에 전북 대전 중에 이들이 살아남을 것 같냐 뭐 여기 누구는 강등 당하고 대전이 강등 당할 것 같지. 대전은 강등을 당할 것 같다. 충남 아산 같은 애들 만나서 대전이 충남 아산한테 지겠냐? 선수단 규모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 내가 대전은 경기력이 별론데 경기력이 좋아. 2위 팀들이 경기력이 다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미쳤어 충남 아산이. 그래서 나는 근데 살아남을 것 같아. 플레이오프 간 팀들은 결국엔 살아남아서 인천만 또 강등 당하지 않을까. 셋이 내기 한번 PD님이랑 셋이 내기 한번 하자. 이거 끝나고. 내기 걸까? 강등. 난 질문이 있어. 여기서 어느 구장이 단지가 제일 좋아? 오 구장? 잔디? 이거 좀 줘야지. 대구가 잔디가 좀 좋지. 대구가 좋겠네. 대구는 지금 아직 생존권에 있어. 그럼 전북? 그럼 나랑 똑같은 거네. 전북, 인천, 대전이 강등이 되는 그러니까 거지. 형 세 팀, 그러니까 그 강등권이잖아. 인천은 그냥 다이렉트 강등. 인천 사람이거든. 근데 구장 단지가 안 좋다며. 맞아요. 확실히 안 좋아요. 내가 컨텐츠 찍었는데 승희 구장이 지금 잔디 안 좋으니까 인천은 강등을 당하고 그러면 전북이랑 대전이랑 대전이랑 플레이오프를 갈 것 같다. 근데 플레이오프 끝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살아남을 것 같다. 그리고 너만 다른 거네. 넌 오케이. 대전까지는 강등이다. 난 대전까지 강등이다. 네, 저희가 내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댓글에 좀 받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뭐 벌칙을 하나 저희도 댓글에 한번 글을 한번 놔보죠. 몇 분이라도 보시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김정호 PD랑 저는 전북은 9위, 대구, 대전 잔류, 인천 강등, 남현우 감독은 인천 강등, 대전 강등. 그리고 전북 잔류, 플레이오프 잔류. 잔류. 그다음에 그 위에가 대구. 나중에 그 김정호 PD가 요 부분만이라도 자막으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그 저희가 이 시즌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결과 보고 구독자분들 중에 해서 저희가 진 사람이 치킨 2분한테 오케이. 쏘는 걸로. 좋다. 오케이.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치킨 이벤트라고 저희가 이 영상의 제목 걸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스냅앤 푸톡이었습니다. 오늘 K리그 1 파이널 A와 파이널 B 그리고 이제 우승팀과 아챔권 그리고 강등권에 대한 이야기 두 편에 걸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뒤집어져. 이랬는데 아니야 뒤집어지기 쉽지 않아. 근데 절대 안 뒤집어질 것 같진 않은데 형이 만약 그 강등권이 한 팀이 될 거냐, 두 팀이 될 거냐는 이게 확실히. 근데 이게 근데 왜냐면 세 팀이 강등권이잖아. 그럼 스플릿에